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저번 시간에 만성두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만성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편두통인데요. 편두통은 이 뇌의 신경계가 예민해진 질환입니다. 편두통 환자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만성두통 환자들이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걸 우리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번에 편두통과 경추성 두통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경추로 인한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편두통은 머리나 얼굴에서 오는 3차 신경 자극이 3차 신경 핵으로 모이고 대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강해져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경추성 두통은 경추 1번, 2번, 3번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계는 뇌와 목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요. 아까 편두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 신경 자극이 이 3차 신경 핵이라는 부위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경추 1번, 2번, 3번으로 들어오는 신경의 자극도 3차 신경 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를 거쳐서 대뇌로 올라가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목에 있지만 우리가 두통이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머리와 목이 신경이 서로 같은 길로 가는 신경교차가 일어나는 게 경추성 두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경추 1번, 2번, 3번 신경이 자극받는 원인은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인대나 디스크가 자극을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런 통증 자극들이 3차 신경 핵으로 올라가게 되고 편두통과 증상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특히나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거북목이신 분들은 목이 느끼는 머리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목 위쪽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이나 디스크가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추성 두통의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통증 자극이 계속 온다는 건데요. 목이 바른 자세로 있으면 머리의 무게를 온전히 지탱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으면 목이 지탱해야 되는 머리의 무게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은 제대로 버티기 위해서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거근과 같은 이 목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을 막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뒤에 근육들이 계속 뭉치겠죠. 그리고 목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우리가 걸을 때나 일을 할 때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들리게 돼요. 턱까지 들리게 되면 아래쪽 목은 굽혀져 있는데 위쪽 목은 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목에 있는 신경이 계속 눌리는 거죠. 경추성 두통 자체가 이런 자극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만 올바로 바꾼다고 해도 통증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편두통은 편두통에 특별한 약제들을 많이 쓴다고 했죠. 트립탄이나 디탄, CGRP 억제제 같은 약들 말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경추성 두통은 이렇게 뇌 신호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목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두통 약제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추성 두통의 원인은 경추 1, 2, 3번 신경이 자극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근육이나 신경, 인대나 디스크가 만성적인 긴장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경추 2번, 3번 신경을 따라서 척수 안으로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추 2번, 3번 신경을 막아버리면 통증 신호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번, 3번 신경 자체를 신경차단술로 막는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사를 해서 통증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경추성 두통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치료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차단술 주사를 하면서 보통 근육이나 인대를 같이 풀어주는 주사를 하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에서는 주사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경추성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경추성 두통의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상부 경추 쪽의 자극이 3차 신경핵으로 올라가면서 편두통과 같은 두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통증을 없애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민해진 신경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추 1번, 2번, 3번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
경추성 두통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오는 입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이 즉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만성적으로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신경의 부종 또한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경추성 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에 오는 자극들의 원인은 따로 있겠죠. 보통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하거나 근막이 딱딱해지면 신경이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상부 경추 쪽에 자극을 없애주는 겁니다. 편두통에서는 근육의 긴장이나 근막의 딱딱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치료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경추성 두통의 경우 이 상부 경추 쪽에 있는 후두 하근이나 견갑거근 아니면 상부 승모근 같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관절이나 신경, 인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보통 경추성 두통을 가진 환자분들은 이런 근막이 단순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일시에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사 치료로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통증 유발점 주사나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해서 만성적인 근긴장이나 근막 긴장을 풀어줬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운동치료와 자세교정 치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북목을 가진 환자분들은 경추성 두통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거북목이 생기면 목이 지탱해야 하는 머리의 무게가 크게 늘어나고 목 앞쪽에 있는 깊은 근육과 등 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머리 밑에 있는 근육이나 가슴 근육은 매우 긴장하게 돼요. 이런 목 앞쪽 깊은 근육과 어깨 뒤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고 목 뒤쪽에 있는 근육과 가슴에 있는 근육이 긴장되는 걸 상지 교차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이걸 해결해줘야 경추성 두통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상부 승모근 쪽이나 견갑거근 쪽을 풀어줘야 돼요. 보통 이 목에 있는 속근육이 머리를 지탱하는 목에 힘이 돼주는데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이 더 긴장하게 되고 가슴 근육들이 강해지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약해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의 방법은 목 뒤쪽의 근육과 가슴 근육을 풀어주고 목 앞쪽에 있는 깊은 근육과 등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경추성 두통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요. 경추성 두통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은 깨어있는 시간은 물론이고 자는 시간에도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경추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의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모니터 높이는 보통 시선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노트북의 경우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받침대나 독서대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높이와 노트북의 위치를 시선 정도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린 자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그게 힘드시다면 한 번씩이라도 목을 뒤로 젖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을 책상에서 사용하실 때는 눈높이에 맞는 거치대를 사용하시고 잠잘 때도 중요한데요. 잠을 잘 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상부 경추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추 곡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만성 두통의 원인인 경추성 두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추성 두통은 상부 경추 쪽에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엔 병원에 가서 신경차단술이나 운동치료, 자세교정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습관을 교정하셔서 재발을 막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경추성 두통, 평소에는 어떤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